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더치아라TV의 박진행 박병률입니다. 설 연휴들은 다 잘 보내셨을 거라고 믿고요. 예, 근데 이제 설 연휴 막판서부터 날이 굉장히 좀 추웠죠? 예, 추위에 뭐, 혹시 독감이라든가, 예, 코로나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길이 좀 많이 얼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출퇴근에 지장이 없으셨길 바라고요. 예, 그리고 참 또 요즘 뭐, 그 가스비하고 난방비 때문에 또 난리긴 한데, 예, 그거는, 다음번에, 이제, 제 나름대로 딜레마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스포츠 이야기를 할 때하고 시사 이야기를 할 때, 조회수가 뭐 거의 두 배, 세 배 차이가 나는데, 어, 사실 스포츠 얘기만 해도 좋겠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스포츠 얘기만 하면 안 되겠냐. 또 이제, 정치나 시사 이야기 할 때 꼭 이제 와갖고 가끔씩 시비 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 대놓고 얘기하죠. 빨간당하고는 겸상도 안 하니까, 댓글 남겨봤자 다 차단 내지는 숨겨버릴 테니까, 헛수고 하지 마시라. 뭐, 얼마 전에도 그런 거 하나 달았습니다. 예, 뭐, 괜히 막, 예, 뭐, 다 저는 받아낼 수 있어요. 세상에 그런 건 없죠. 예. 제가 안을 수 있는 건 안을 수 있는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죠. 예, 전 차라리 그게 낫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제 정체성이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스포츠 얘기만 하면은 참 좋은데, 예, 또 제가 그럴 수는 없는 직업을 갖고 있고, 또 그럴 수는 없는 제 출신이고, 또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했는데, 국어하고 사탐을 가르치는 수능 강사다. 예, 근데 정치의사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한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저 스스로나 아니면 저를 알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배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갈 거고, 좀 아쉬운 거는 이제 한국사 강의를 지금 계속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 좀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게 겨울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 나는 게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생각보다. 예, 이제 그게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날이 좀 확실하게 풀리면, 그래서 제가 좀 더 원기를 회복하면, 예, 이제 그때는 이제 오히려 좀 이제 한국사 강의도 지금 사실 관계토항서부터 얘기를 풀어야 되는데, 예, 이제 정치하고 스포츠 얘기만 하는 걸로도 조금 이제 저한테는 좀 약간 버겁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일단은 요 있는 두 개라도 좀 잘 하자. 예, 그러다가 겨울이 확연하게 좀 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더, 예, 뭔가 원기가 좀 회복이 되면 그때 또 한번 달려보는 걸로, 예, 우선은 그렇게 잠정적으로 좀 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일요일 2시가 조금 안 됐어요. 예, 근데 이제 한 1분 정도만 또 썰을 풀자면 요번 주말이, 그러니까 어제서부터죠. 어제 오늘, 예, 이제 저희 또 영감님, 예, 생신 주간이라서, 예, 집에 뭐 나름대로 지금 뭐 파란만장합니다. 뭐 별의별 일도 다 있고 뭐 이렇긴 한데,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요거 좀 찍고, 예, 이제 또 어저께도 뭐 나름 한다고는 했는데, 예, 뭐 뭐가 조금, 특히 이제 저희 집안에 우리 김건희 여사님이신, 예, 우리 저희 어머님께서, 야, 뭐가 좀 부족하지 않냐? 오늘도 뭐 좀 하자라고 해갖고 또 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왜 이벤트 한번 그 선물 불량 난 거 교환해드리겠다. 예, 그거는 제가 지금 스케줄을 따져보니까, 내일 모레? 아니면 내일 모레 글피? 한 수요일이나 화요일쯤 해갖고, 그때 제가 우체국 들를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잽싸게 붙여드릴 테니까, 세종시에 계신 정모 구독자님, 걱정 마시고요. 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량 아직 충분히 많으니까, 예, 또 응모 많이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야구 이야기가 조금 넘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에 김영덕 감독 별세하신 거하고 이제 추신수 발언 파문, 예, 요것도 좀 썰을 풀어야 되겠고, 그 비슷한 게 이제 야구는 아닙니다만, 뭐 어쨌든 이래저래 요즘 흥국생명이 화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김연경의 일거수일투족도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김연경 개인이 또 그 국민의힘이 이제 조만간 당대표를 뽑아요. 예, 뭐
3월 초긴 합니다만은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사실 2월 한 달 다 가면은 땡 요렇기 때문에 뭐 지금이 이제 1월 29일이니까 1월은 다 간 거고.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가수 남진 형하고 김기현을 지지하는 듯한 사진을 또 뜬금없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특히 스포츠 쪽 스타들이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라든가 행사에 소신인가 동원되는 건가. 근데 이제 제가 봐도 솔직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좀 뒤로 좀 김연경 얘기를 맨 뒤로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야구 소식들 또 이제 그 2월 1일이나 2일서부터 스프링 캠프를 다 떠나기 때문에 연봉 협상이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선 연봉 협상 다 했다라고 발표가 난 데가 이제 우선 SSG 그리고 키움, NC, 한화, 두산, 그리고 KT도 사실은 이제 어제 제가 또 뭐 이제 저희 영감님 때문에 바쁘기도 했습니다만 강백호가 계속 뭐 되네 마네 이러고 그거 좀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LG도 거의 다 돼가는 것 같고 송은범만 되면 된다라고 하니까 다 끝난 거죠 거의. 그래서 이제 요 얘기들을 좀 앞부분에 잠깐 하고 그리고 이제 김연경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야구뿐만 아니라 이제 고질적인 거라고 저는 보는데 특히 이제 요즘 오히려 프로는 안 그래요. 프로야 뭐 어차피 이제 굉장히 많이 투명해져 있고 워낙 관심사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어떤 시스템이 나름 좀 투명화돼 있으면 잘 사고가 안 납니다. 무슨 사고? 돈 사고죠, 돈.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야구 구조에서는 이 사고가 날 확률이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고교 감독들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고교에서 대학을 가더라도 아니면 고교에서 바로 프로를 가더라도 이들이 징검다리가 되고 연결고리가 될 확률이 많거든요. 이거를 깨끗하게 처리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만 아닌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고 강남의 유명한 고등학교의 감독이었던 사람이 돈을 꾸준하게 쳐 드시다가 걸려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다. 그 이제 그분들은 그러지. 야, 집행유예가 뭐야, 이 빵을 가야지. 근데 솔직히 벌금형 이상만 나와도요. 이건 있습니다. 뭐냐? 향후에 취업 활동을 하는 데서 지장이 굉장히 많죠. 왜? 다 물어보거든요. 이거 벌금 왜 먹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벌금 100인가? 그 이상이면은 이건 기록에 계속 남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도 전과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있는 그 국민정서법 그리고 이제 우리 특히 그 스포츠 바들의 법에 의하면 턱없이 약하죠. 근데 뭐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반부는 좀 가볍게, 이제 그 스프링 캠프 얘기서부터. 근데 뭐 제 생각에는 특히 이제 월요일, 내일 정도가 되면은 거의 모든 구단이 다 어떤 식으로도 완료를 할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스프링 캠프장에서 협상 테이블을 차릴 수도 있습니다. 원칙이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스프링 캠프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연봉 협상이 완료가 된 선수들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봉 협상이 완료가 안 된 선수가 스프링 캠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게 팀 케미에는 미묘한 파문이 일 수밖에 없죠. 그게 그리고 유명한 선수고 간판 선수일수록 더하죠, 사실은. 왜? 원칙적으로 따지면 저는 연봉 협상도 아닌데 스프링 캠프 왜 온 거야? 안 오는 게 맞는 거고요, 원래. 그래서 이제 특히 막판까지 간 선수들이 그래서 자꾸 이제 기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유가 그런 거다라는 걸 좀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키움, NC, 한화, 두산 그리고 KT 그리고 이제 송은범만 마무리되면 LG까지도 이제 이렇게 좀 될 것 같고 뭐 나머지 지금 발표 안 난 구단들도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면 다 발표 납니다. 근데 이제 우선 발표난 구단들부터 보자면 뭐 누가 많이 올랐으면 그 얘기는 안 할게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그런 거는 기사 찾아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좀 특이하다 이런 것만 좀 찝어서 쓱 같은 경우에는 참 어떻게 보면 노경은이 활약을 되게 많이 한 거에 비해서 똘랑 7천만 원 올랐습니다. 1억 7천. 왜? 쓱의 얘기는 그렇죠. 코시까지 우리는 다 반영을 하고 평가를 한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을 야구에 가는 팀들 같은 경우는 가을 야구 간 게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나쁜 걸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44경기라는 페넌트 레이스가 있고 가을 야구는 어떻게 보면 보너스 스테이지일 수도 있는 건데 예. 쓰기 일단 이거를 다 묶어서 평가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선뜻 동의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페넌트 레이스로 연봉 이거는 해놓고 그리고 가을 야구에 가갖고는 가을 야구에서 받는 배당금 내지는 아니면 구단주가 오케이 우승했어 그럼 내가 더 내놓을게 이걸 갖고 뿜빠이 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가을 야구에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연봉 한 5천밖에 못 받는 애가 가을 야구에 미쳤어. 그래갖고 오케이 너는 그 우승 배당금에다가 구단주가 내놓은 특별 상금 그 중에서 뭐 5천이면 5천 1억이면 1억 더 줄게. 그럼 얘는 연봉은 5천이지만 실제로 1억 5천을 수령하는 효과.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다른 좀 분들한테도 물어보면 그게 합리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쓱은 페넌트 레이스하고 코시를 같이 계산했다? 저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개난리를 치고 김성용 단장이 왔는데 이게 과연 류선규 전 단장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고가 평가를 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노경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2억 원 이상을 받아도 충분한데 너 코시 때는 좀 홈런도 쳐맞고 부진했지? 그러니까 그거 깎을게. 이건 좀 되게 쫌스러운 거죠. 제 느낌은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연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페넌트 레이스하고 보너스 스테이지하고는 두 개를 분리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보너스 스테이지니까 이건 보너스 개념이 돼야죠. 이때 부진했던 선수는 안 주면 됩니다. 아니면 야 뭐 선수단 숫자로 나눠서 기본 배당금 얼마 요것만 주면 되던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때문에 노경우는 오히려 깎였다라는 말이 저는 좀 더 이상했고 반대로 김강민 같은 경우는 보너스에선 잘했는데 페넌트에선 별 활동을 한 게 없었고 사실 동결이거든요. 이게 되게 웃기는 논리죠. 예, 그래서 저는 선뜻 잘 이해가 안 간다. 요거 조금 포인트가 다르죠. 예, 남들 같으면 야 얘가 많이 올랐대, 얘는 깎였대. 뭐 그거에 이제 연봉 협상의 묘미긴 한데 저는 그거는 이미 다른 데서 다 많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키움은 어찌됐든 이정우가 11억 받은 게 제일 크죠. 예. 어떤 기사에도 나왔더라고요. 뭐 안우진하고 김혜성하고 누구를 합쳐도 이정우 연봉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예. 오히려 이정우는 지금 이제 에이전트가 결국 보라스가 됐어요. 근데 이게 보라스가 뭐 보라스게 아닙니다. 처음에도 보라스가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우리 종범성하고 그러니까 종범성이 깠어요. 예. 넌 아니요 이러고. 그랬다가 요번에 이제 보라스가 다시 한번 접촉을 해갖고 에이전트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은 박찬호가 기준이 될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투수한테도 6천만 불을 뜯어냈던 보라스입니다. 그러면 MLB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야수는 1년 내내 출장하기 때문에 야수가 투수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1억 불까지도 가능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6천만 불에서 1억 불 사이가 아닐까. 예, 왜 구단이 아무리 보라스가 뭐 악마의 뭐 이걸 갖고 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1억 불 그거 선뜻 받아들이는 구단은 없을걸요. 예, 근데 만약에 1억을 따낸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대단한 거죠. 아니면은 이제 내년 올 시즌에 이제 2023 시즌에 이정우가 정말 초몬스터급 활약을 하거나 아니면 WBC하고 아시안게임까지는 무조건 이정우는 가겠죠. 그때 정말 메이저리거들이 입이 떡 벌어지는 활약을 한다던가 뭐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6천만 불 혹은 추신수를 기준으로 해갖고 근데 이게 추신수 같은 경우는 또 이따가도 이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예. 추신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정말 밑바닥 MLB의 밑바닥서부터 다 올라오고 진짜 나름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1억 불 이상을 가져갈 수가 있었던 거였거든요. 7년에 1억 3천이었나요? 1억 1,300이었나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KBO에서 바로 넘어오는 이정우가 1억 불을 받는다는 거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예, 물론 5천만 불, 6천만 불만 받아도 진짜 이건 뭐 평생 먹고 살 돈은 되죠. 예, 아무리 세금으로 뭐 40%, 45%를 낸다 그래도. 예. 그러나
과연 1억 불까지 갈 수 있느냐? 예, 어디냐? 근데 저는 솔직히 한 뭐 7에서 8천? 예. 이쯤 저는 일단 예상이 돼요.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계약 기간을 또 줄이는 전략도 쓸 수가 있겠죠. 예. 만약에 근데 야 6년 이상 장기야 그러면 1억 이상은 줘. 아마 보라스의 전략은 이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NC는 뭐니 뭐니 해도 화제가 양의지 떠나보냈죠. 노진혁 떠나보냈죠. 예. 횡하니 구멍은 뚫렸죠. 보상 선수로는 또 박준영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박성민한테 야 너 5천 받고라도 할래? 이게 가장 화제죠. 예. 과연 박성민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뭐 명예는 이미 회복되긴 글렀다고 보는데 그래도 뭐 사고는 쳐도 잘하네. 이 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관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화는 김민우하고 정은원이 2억대 연봉에 진입했다. 그리고 이제 김범수가 드디어 억대 연봉을 받았다. 뭐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선수의 활약은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화제가 된 건 하주석의 연봉이 반토막이 났다. 논리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야, 너 올 시즌 절반 못 뛰잖아. 그러니까 절반 깎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1억이 넘어? 예. 오히려 사람들의 화제는 이거죠. 예. 이제 요거 두산은 뭐 당연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강승호라든가 곽빈이라든가 정철원 평가 받아야 됩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이영하가 아직도 미계약 상태다. 이제 이건 뭐냐? 법원 판단을 보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알 수가 없는데, 그 지금 한때 선수협 사무총장까지 했던 김선웅 변호사가 이제 이영하 대리인이거든요. 안우진 대리인은 백성문 변호사고, 근데 이제 김선웅 변호사 말이 5월, 6월이나 돼야지 선고가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재판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꾸 증인을 불러야 되고 또 나와야 되고, 그럼 판사 입장에서는 이 증인을 채택을 했으니까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되고 그럼 또 공방이 또 있을 거고 이영화도 반박을 해야 될 거고 사실 이영화 측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상황이 아니죠. 예. 원래 처음에만 하더라도 잘하면은 시즌 개막 전에는 재판 결과가 나올 듯 이랬어요. 근데 이게 지금 5월 6월로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두산 입장에서도 무턱대고 연봉을 계약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는 맞는 거는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요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왜 화제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우리 꿈나무 여러분들, 예. 뭐 어릴 때 그럴 수 있지. 이제 그런 세상 아니에요. 예. 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이에 비해서 생각보다는 훨씬 영악하고 알 거 다 안다라는 거를 이젠 어른들도 안다는 거. 그러니까 특히 중딩 때 엄한 사고는 절대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네 인생을 조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 요거 있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KT의 강백호인데 5억 5천을 받았던 선수가 2억 9천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예상했냐면 5억 5천? 그러면은 100% 삭감인가? 그럼 2억 7,500이거든요. 예. 그러면 2억 9천. 그럼 1,500만 원 올려준 거거든요. 이거를 찍고 간다고? 그럼 1,500만 원 똘랑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들의 디테일한 것까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강백호한테 5억 5천에서 2억 5천을 제시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100% 이상을 깎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야, 니 한 거 없잖아. 사실 한 거 없죠, 강백호가. 근데 강백호는 아이씨 그래도 뭐 그러니까 강백호도 깎이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얼마나 깎이냐는 거였죠. 근데 지는 내심 한 뭐 3억 5천이나 4억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2억 5천 딱 이래버리니까 이제 거기서 빡쳤던 거죠. 직관에는. 그래서 뭐 스프링 캠프 가지고 못해 막 이러고 있다가 결국은 중간선을 2억 9천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지는 2억 9천은 보장이고 옵션이 붙을 수도 있겠죠. 예.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LG는 의외로 송은범을 제외하고는 연봉 협상이 다 됐다. 사실 LG도 그 가을 야구를 너무 어처구니 없게 떨어져서 그렇지 연봉 인상이 될 선수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제 윤세호 기자가 제일 정확하니까 LG 소식은 고우석이 4억 초반대인 것 같다. 4억 한 3천 이게 최고 연봉이다. 예. LG는 지금 셀러리 캡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맞춰야 됩니다. 거기. 그리고 이제 오지환이 어쨌든 간에 단연 계약을 하긴 했는데 오지환의 단연 계약은 올해가 아니에요. 내년부터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오지환 연봉에다가 고우석 연봉 뭐 이렇게까지 끼워 맞추다 보니까 최고 연봉인 고우석이 4억 3천에서 4억 4천 사이 요 정도로 세팅이 됐다. 예,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고 LG는 오히려 또 하나의 화제는 이거죠. 그 요즘 들어서 이제 이게 유행인데 전력 강화 코디네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땐 코치하고 전력 분석의 중간 정도 되는 보직인데 전력 분석 원보다는 훨씬 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게임 전에 이제 뭐 오다를 정하고 라인업을 정하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력 강화 코디네이션 그 자리에 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 오늘 경기에는 얘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장의 즉시 전력을 파악하는 전략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전력 분석원은 계속 다니면서 남의 팀 이제 분석 체크하는 거고. 예. 그래서 캐넌 김재현이 전력 강화 코디네이터로 왔다. 그랬다라고 하는 건 감독 염경엽 그리고 수코에는 우리 전준이 형, 예, 김정준 그리고 이제 전력 강화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필드에서 염경엽이 만약에 야 오늘은 뭐 좋은 전략 없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하는 자리에는 캐넌 김재현까지 보강을 한 겁니다. 나름 코치진으로서는 더 이상 보강할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보강을 한 것은 올해는 무조건 코시 가란 얘기죠.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광남과 최은석의 공백. 특히 유광남은 저는 그렇다 치는데 최은성의 공백을 과연 어찌 메꿀 것인가. 요거. 그리고 이제 하나 빠졌지만 계속 물밑에서 나온 얘기가 있죠. 정찬원. 이제 사트까지는 오케이가 떨어졌어요. 이건 뭐냐? 보상 선수는 안 줘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키움이 정찬원 갖고 무조건 돈으로 다 받겠다? 아닐걸요? 말 그대로 트레이드를 원할 수도 있어요. 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근데 자꾸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야 LG가 다시 품어라. 뭐 아니면은 그 지방 구단들 중에서 이번에 FA 보강 좀 시원하게 안 된 팀. 그게 어디냐? 삼성이랑 기아거든요. 아니면 NC예요. 네. 그래서 여기한테 자꾸 이제 일종의 엄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마케팅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삼성은 또 손을 그었어요. 전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삼성은 요번에 보강이 1도 없거든요. 그냥 다만 외국인 선수 재계약이 답니다. 근데도 또 선을 그었어. 없어.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포수가 좀 많으니까 포수 트레이드 쪽으로 할 건데 뭐 원하면 받으시던가 아니면 마시던가. 예. 이 기조만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는 없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정찬원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야 LG가 다시 품어. 아니면 기아냐 NC냐. 예. 뭐 하나도 거기 들어갈 수는 있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선 키움 쪽에서는 나름 할 거는 한 거죠. 왜? 보상 선수가 아니니까. 트레이드니까. 이게 트레이드가 되면 보상 선수보다는 훨씬 좀 출혈을 덜 하면서도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구 하나에 돈으로 좀 줘. 그러니까 이제 허프라가 승인을 낼 수 있을 정도까지로 이렇게 할 확률이 크다라는 얘기죠. 예, 요런 것 같아요. 예, 그렇고 여기까지는 좀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개만 더 얘기하고 이 야구 얘기가 1, 2부 되게 생겼네. 벌써 23분, 4분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뭐 김연경 얘기나 뭐 이런 거는 김연경 추신수 이야기는 2부로 뭐 제가 월요일 날 내일 올려도 되니까 그렇게 한번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고등학교 감독 히읗 고등학교입니다. 강남의 히읗 고등학교 정우야 박용태 네, 됐죠? 네, 여기에요. 네. 근데 참 이게 심각한 게 뭐 집행유예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지도자 인생 이제 쫑친 거예요. 네, 전과자입니다 이거. 근데 금품을 받으면서 이런 아마 변호사가 조언은 했겠지만 이랬다는 거예요. 이건 인정. 근데 이거는 나 인정 못해. 이건 남들도 다 이렇게 받았어. 야 남들이 다 받으면 니도 그렇게 받아야 되냐? 2020년 당시 정우야가 나온 학교 감독이 누구였냐 찾아보시면 돼요. 예, 걔예요, 걔. 예.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고 걔입니다. 예. 참 진짜
아니 차라리 보너스를 더 달라 그래. 에? 이거 뭐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축구에는 이거는 뭐 다 밝혀진 거니까 우리 옛날 정종선 씨 예, 국대 수비수까지 했던 돈도 모자라 갖고 선수들 어머님한테 향응까지 받으셨잖아.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향응이 뭐 어머님 저 룸빵 가야 돼요 그게 아니고요. 예. 어머님 저에게 향응을 이거예요. 개새끼죠 한마디로. 예. 왜 이런 고리를 못 끊는 건가. 예. 이런 거죠 한마디로. 애들이 대학을 가든 프로를 가든 결정은 제가 합니다. 왜? 출전 규정을 채워야지 이게 자격이 되니까. 그게 권력이냐? 그거는 너에게 일종의 권한을 위임한 거다. 네 권력이 아니에요. 예. 참 답답하네 정말. 잊을만하면 왜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인천에도 예? 무슨 산 고등학교 거기도 그런 문제고. 예. 거기에다가 이제 흔히 말하는 선수 간의 뭐 왕따 체벌 이런 거 더해진 거고. 우리 쓰게 단장님 어서 우리 김성룡님. 예. 옛날 이응티읕 고등학교 성남에 이응티읕 고등학교 계실 때 예. 그때 감독님이셨잖아요. 고1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그 감독님. 이런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그런 사고가 있는 사람은 프로에는 다시 발길도 못 들이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안우진만 족칠 게 아니에요. 예. 지도자들도 엄한 짓 했다간 진짜 잣된다라는 걸 보여줘야 엄한 짓을 안 하죠. 예. 프로로 다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만큼은 철저히 막아야 됐다. 예.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 안타까운 건 이천웅이 스프링 캠프를 또 합류를 못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그러면 이쯤 되면 풀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 아깝다고 묶어만 놨다가 이러다 바보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천웅은 그 당시에 여기 콩알뼈라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 손목 만져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튀어나온 거 있거든요. 이게 작살이 나면서 쉬는 동안에 홍창기가 방 떠버린 거고. 거기까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2년 동안 스프링 캠프도 합류를 못할 정도다? 그러면 선수가 제가 볼 때는 멘탈이 많이 망가졌던 증거예요. 이거는. 예. 그걸 뭐 하려고 붙잡고 있습니까? 예. 투수도 아닌데. 예. 좀 그렇다면 풀어주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거겠죠. 우리는 알아보고는 있어. 어떻게 알아보는데? 어떻게? 야 이천웅이면은 뭐 급을 좀 낮추라는 거죠. 급을. 차라리 바보 돼요 이러다가.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비단 LG만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팀들도. 삼성도 계속 포수 갖고 이럴 게 아니라 지금 보강 제일 안 한 팀이 삼성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7, 8분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1부를 여기서 마치고요. 김연경 얘기하고 추신수 발언. 여기에 이제 만화가 윤서인이 그 개또라이가 똥을 뿌려갖고 이제 추신수가 이 이후로 그냥 잣된 거죠. 요 이야기는 월요일 날 내일 2부로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1부는 여기서 마치고 또 저희 영감님 모시고 파리 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편집을 해갖고 이따가 저녁 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이야기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진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2부로 찾아뵐게요. 끝. 진짜 요것만 넘기시면 됩니다. 추위 조심하시고요.